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까? 왜 요즘 따라 이렇게 피곤하고 피부가 푸석할까? 만약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그 원인이 매일 무심코 먹는 설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설탕이 어떻게 노화를 가속화하는지, 그리고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 요약. 설탕과 세포 노화의 관계. 하루 1g의 설탕이 생물학적 나이를 7일 앞당긴다는 연구. 당분 많은 식단의 위험성. 생물학적 나이를 늦추는 식습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혹시 건강검진에서 생물학적 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제 나이보다 우리 몸속 장기가 더 늙었는지, 젊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서 매일 먹는 설탕이 생물학적 나이를 빠르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단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이 우리 몸을 눈에 보이지 않게 늙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먹으면 위험하고 어떻게 하면 노화를 막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 설탕과 세포 노화의 관계.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설탕이 세포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설탕 섭취량이 1g 늘어날 때마다 생물학적 나이가 약 7일씩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39세 여성 3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하루 섭취량은 최소 2.7g에서 최대 316g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설탕은 그 출처가 어디든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건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초콜릿 하나, 콜라 한 캔도 위험한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밀크 초콜릿 한 개에는 약 25g, 콜라 한 캔에는 약 37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섭취하면 텔로미어라는 유전 정보 보호막이 짧아져 세포 노화가 빨라지고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설탕 섭취는 만성염증을 촉진한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세포 손상과 노화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면역력 저하, 골밀도 감소, 피부 노화 가속화까지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연구에서는 고당분 식단을 유지한 실험주의 간과 췌장에서 염증 반응과 지방 침착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설탕은 단순히 혈당 문제를 넘어서 신체 전반의 염증과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설탕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답은 지나친 절제보다는 현명한 관리에 있습니다. 모든 단 음식을 한꺼번에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 설탕 섭취량을 25g 이하로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과일 같은 자연식품에서 천연의 단맛을 챙기는 방법이 더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 식습관에 따른 생물학적 나이 차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에 따라 몸속 나이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핀란드 이위베스큘레 대학 연구팀이 쌍둥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사람과 패스트푸드, 가당 음료를 자주 먹는 사람 사이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식습관 차이로 몸속 나이가 5살, 7살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매일 초콜릿과 탄산음료를 즐겼는데 건강검진에서 실제 나이보다 5살 더 많은 생물학적 나이가 나왔습니다. 반면 C씨는 매일 채소와 생선을 챙겨 먹고 설탕 섭취를 줄인 결과 또래보다 젊은 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40대라도 누구는 47세, 누구는 35세의 몸을 가질 수 있는 셈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당장 무엇부터 바꿔야 하나요? 첫걸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장 모든 음식을 바꾸기보다는 하루 한 끼라도 채소와 과일을 더해보세요. 예를 들어 기존의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반찬에 나물이나 샐러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 섭취가 늘어나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연구팀은 규칙적인 식사와 과식 방지가 생물학적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나 늦은 밤 군것질은 신진대사를 혼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결국 세포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회 이상 기름진 튀김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내 염증 수치가 높고 텔로미어 길이가 짧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DNA의 보호막으로 짧아질수록 노화와 질병 위험이 커집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평소 먹는 과일 주스나 시리얼도 영향을 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당 음료와 설탕이 첨가된 가공식품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염증 반응을 촉진해 몸속 나이를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과일은 통째로 먹고 시리얼은 당 함량이 낮고 통곡물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과일은 건강할까? 과일의 당분 문제.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일도 당분이 많다는데 과일도 줄여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일은 통째로 먹을 때 훨씬 건강합니다. 과일을 주스로 갈아 마시면 섬유질이 파괴돼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지만 그대로 씹어 먹으면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늦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즉 스무디나 주스보다 생과일이나 샐러드 형태로 먹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미국 국립심폐혈연구소 연구에서도 과일을 주스로 먹는 사람보다 통째로 먹는 사람이 당뇨병 발병률이 더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주스 형태로 섭취했을 때는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슐린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일은 종류에 따라 당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나 망고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보다는 딸기, 블루베리, 자몽 같은 당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 과일을 먹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1에서 2회 한 번의 주먹 크기 정도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과일의 섭취량을 과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규칙적이고 적정량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 디저트로 과일을 먹는 것보다 식사와 별도로 간식으로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을 먹을 때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해 보세요.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 배, 포도, 블루베리 등은 껍질째 먹으면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4. 설탕의 노화 촉진 메커니즘. 네 번째로 설탕이 노화를 가속화하는 메커니즘을 알아보겠습니다. 설탕은 텔로미어 단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길이가 짧아질수록 세포의 수명이 짧아지고 결국 신체의 노화가 촉진되며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설탕 섭취량이 1g 늘어날 때마다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7일씩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팀은 텔로미어 단축이 단순히 외형적인 노화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설탕을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설탕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과도한 섭취를 줄이고 평소 식단에서 설탕의 양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탕 대신 꿀이나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대체하거나 음료수 대신 무가당 차나 물을 선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식으로 가공 과자를 먹기보다는 견과류나 과일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팀은 규칙적인 운동이 텔로미어의 손실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중등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 텔로미어가 더 빠르게 짧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식습관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건강 습관이 노화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5. 생물학적 나이를 늦추는 식습관. 5번째는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육류와 가공식품, 가당 음료의 섭취를 줄이는 식단은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핀란드 이위베스큘레 대학의 연구에서는 같은 나이의 쌍둥이라도 식습관에 따라 생물학적 나이의 최대 7년까지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는 사람은 몸속 나이가 더 젊게 나타났고 반대로 패스트푸드와 가당 음료를 즐기는 사람은 더 빠른 노화를 보였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어떤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짜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매일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폴리페놀은 베리류, 견과류, 허브, 콩차, 커피, 올리브유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유럽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매일 다양한 종류의 폴리페놀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 발생률이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폴리페놀은 혈관 건강과 연관된 내피세포 기능을 보호하고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됐습니다. 따라서 식사할 때 한 끼에 최소 2-3가지 이상의 색이 다른 채소를 포함하고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견과류나 베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 대신 녹차나 허브차를 마시고 샐러드에는 올리브유를 한 스푼 뿌리는 작은 습관이 모여 노화를 늦추는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실천법. 이제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주스 대신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 마시기. 과일은 주스보다 통째로 씹어 먹기. 마트에서 제품 구입 시 영양성분표 먼저 확인하기. 간식은 견과류, 삶은 달걀 등 단백질 위주로 선택하기. 하루 설탕 섭취량 기록하고 줄이기. 자연의 단맛은 베리류, 시나몬, 천연 향신료로 대체하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평소 설탕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지, 또 어떤 방법으로 단 음식을 줄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젊게 사는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